오늘은 이제 단발에 대한 커트를 할 거예요. 단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단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단발에 대한 4가지 우리 공부했죠? 그쵸? 한번 볼까요? 참 우리는 참 단순한 게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우리는 확인하고서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아닌가요? 사실 고객이 미용실에서 들어오면 어때요? 머리를 다듬는 사람들이 80%에 스타일 바꾸는 사람이 20%예요. 20%도 사실 채 안 되거든요. 1cm 미만의 머리를 잘라요. 1cm 머리를 자르는데 어느 미용실은 잘 자르고 어느 미용실은 못 잘라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쵸? 그 차이가 뭐냐. 그 고객이 원하는 아웃라인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너무 많이 커트를 했으면 작품 하나를 뽑아내는 거에 너무 연연해. 그동안 우리가 공부 스타일이 그거예요. 너무 작품 뽑아내는 것만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고객의 전부인 것만 알고 있어. 이게 단점이에요. 저는 그거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제가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왜 이 똑같은 교육을 왜 디자인을 뽑아내는 쪽으로만 디자인을 뽑아내느냐. 우리가 단순하게 단발하면 뭐라고 해요? 그냥 똑딱이 단발 끝. 그쵸? 근데 정말 웃긴 게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까지 다 이렇게 잘라놔 단발하면.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왜 단발했으면 왜 똑같이 이렇게만 잘라놓냐고. 나이별로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얼굴형에 따라 다 다른데 거기에서 포인트 몇 가지만 바꿔주면 되는데 층을 조금만 변화를 주면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정말 많이 뽑아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가지만 스타일만 잡아놓고 그게 전부이냐고 우리가 하냐고요. 그쵸? 원리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낼 수 없다. 그쵸? 그러면 그런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뽑아내기 위해서는 커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가볍다, 무겁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쵸? 항상 제가 눈에 해죠. 오늘 혹시 밴드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10가지에 대한 그 제가 도형, 얼굴형에 따라서 제가 디자인을 뽑아내서 그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제가 분석해서 올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조금 봤어요. 조금 봤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정말 디자인을 뽑아내는 그런 디자인 공부만 했지 그런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내가 왜 가볍게 만들고 왜 층을 내야 되고 이런 개념을 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층 내요? 층을 왜 내요? 단순해요. 가벼워지려고 내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무거우니까 가벼우려고 내는 거죠. 더더군다나 수술 치는 것과 수술 치지 않는 것의 차이인 거죠. 가벼움이 만들 수 있는 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술 치는 것과 수술 치지 않고 라인을 잡는 거. 하지만 수술 치는 건 어때요? 처음에 수술 쳤을 때와 라인을 잡았을 때는 처음에는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잘하는 게 달라요.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도 손님이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저 신규 손님이 처음 받았어요. 오늘 와서 이제 머리를 잘랐어요. 신규 손님이에요. 오자마자 남자 손님인데 앉자마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수 좀 쳐주세요. 머리가 이만해요. 근데 곱슬이에요. 곱슬에 수 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래서 다시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손님 죄송한데요. 자 탄성을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짧은 머리가 탄성이 더 세요? 긴 머리가 더 탄성이 세요? 그랬더니 손님이 짧은 머리가 더 잘 뜨죠. 코 보세요. 근데 왜 수치라 그래요? 수술 치면 짧아져요? 길어져요? 그러니까 짧아지죠? 짧은 머리가 볼륨이 더 많이 살겠어요? 더 적게 살겠어요? 더 많이 살겠죠? 손님 머리 왜 자르러 왔어요? 너무 더부룩해서 얼굴이 커서요. 근데 왜 수쳐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쵸? 수술 치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수술 왜 쳐요? 볼륨 살리려고 수술 치는 건 볼륨 살리려고 수술 치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더운 지방에서 땀나고 곱슬이니까 막 자꾸 처지고 죽으니까 수술 치니까 볼륨이 막 사는 거야. 그래서 수술 치는 거예요. 가볍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쵸? 드라이 잘못하면 정말 너무 심각하게 나죠. 반대로 가셔야죠. 라인을 정리를 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저번 시간에 우리 해봤잖아요. 4개 다 잘라봤어요? 안 잘라봤어요? 4개 다 잘라봤잖아요. 그쵸? 4가지 커트. 그쵸? 이것만 빼고 나머지 다 잘라봤잖아요. 그쵸? 자, 단발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이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죠? 똑같은 단발이에요. 얘는 단발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뭐, 이 상태에서는 뭐예요? 레이어 단발이에요. 층이 있는 단발. 그쵸? 층이 있는 단발. 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한번 보자고요. 이 상태에서 해보니까 어땠어요? 밸런스가 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림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랬죠? 어떻게 됐어요? 무겁다. 가볍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시각적으로 다 봤을 때.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 어떻게 했어요? 콘케 층은 라인을 1차 가이드에서는 똑같이 연결을 했는데 어때요? 2차 가이드란에 층 냈어요? 안 냈어요? 층 냈죠? 층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겁다. 가볍다. 가장 이상적인 커트 기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밸런스가 맞는, 앞뒤와 밸런스가 맞는 가장 이상적인 커트 기법이라고 했죠. 왜 그랬어요? 뒷머리는 머리숱이 많고 사이드는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머리카락만 가지고도 볼륨감이 얘는 별로 없고 백에는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누적되는 그 쌓이는 머리 때문에 머리 모발의 양이 많기 분포량이 많기 때문에 머리숱이 많아 보인다. 그쵸? 그래서 무겁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옆에다 층을 또 냈어요. 옆에 사이드 층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무겁다. 얘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얘는 또 다시 가벼워졌어요. 응? 다시 가벼워졌어. 그쵸? 옆에 사이드에 적정한 무게감이 있었었는데 얘를 층을 내다 보니까 머리숱의 양이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층을 내다 보니까. 그쵸? 무게감이 줄어들었죠. 그 대신에 뒤에 머리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보니까 더 어때요? 다시 무거워진 거예요. 머리의 양이. 그래서 무겁다, 가볍다. 여기서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층을 더 내셔야지. 층을 내시면 더 내시면 어떻게 돼요? 가볍다. 그쵸? 이런 원리로 단발을 우리가 인용해서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 40대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준에 있는 단발은 기준선은 남겨놓고 위로 층을 많이 내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자, 요 상태까지는요. 요 상태까지는 이렇게 나와요. 커트선이. 쫙 펼쳐놓으면. 근데 이렇게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죠? 이 머리는요. 펼쳐놓으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얘를 잘라버리는 거죠. 얘를 잘라야지 어떻게 돼요? 볼륨이 살아 안 살아요? 40대가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턱이 커진다. 하관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관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탑의 볼륨이 살아야지만 예쁘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람의 얼굴형에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40대 이상이 넘어가면. 근데 요즘에는 40대 넘어도 너무 예쁜 미시족들이 너무 많아서. 그죠? 30대지. 40대야? 20대야?
가늠이 안 돼, 나도. 40대에도 지금 요즘 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40대가 20대처럼 하고 다녀요. 그쵸?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자, 커트를 잘하는 건 뭘까요? 고객의 마음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40대에 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20대에 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20대에 준하는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은 40대처럼 커트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20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20대로 생각을 해서 커트를 해주셔야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커트를 해서 진행을 해서 다 잘라봤어요. 그쵸?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커트를 할 거냐? 오늘은 단발인데 레이어 단발인데 컨케이브 레이어 단발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A라인이라는 커트를 단발을 할 거예요. A라인. 이런 커트. 그쵸? 근데 뭐예요? 이렇게 빠지겠죠. 그쵸? 이런 단발을 할 거예요. 요 단발인데 이런 단발이 요즘에 또 많이 화두가 돼서 아주 많이 커트를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요 커트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배워 넘어가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드라이 할 때 우리 못했죠? 그쵸? 드라이 다 못했잖아요. 한 번씩 다 잡아봤잖아. 그래서 요번 타임은 제가 서비스 타임을 한번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번을 한번 요렇게 해서 커트를 하는 거를 오늘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줌마 커트 들어갈 거예요. 40대 이상, 아까 그 끝에 있는 거 40대 이상 되는 커트 그거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 커트를 먼저 하고 나서. 자, 요 디자인을 뽑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먼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자, 백에서 정중선. 모든 시작은 뭐예요? 정중선서부터 시작해서 기준선을 먼저 잡는다. 기준선. 예, 버려. 꼬링? 안 나왔어? 아. 자, 기준선을 잡는 방법 중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티컬로 들어가는 방법이요. 버티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다이거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호리존탈은 잡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 컨케이브 라인을 잡으려면 무조건 뭐예요? 호리존탈로 잡을 수는 있지만 비평행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리존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이냐면요, 버티컬을 시작을 해서요 다이아곤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커트는 뭘까요? 당연히 버티컬이겠죠. 그쵸? 자, 어떻게 잡을까요? 온베이스로 갑니다. 온베이스로 진행을 해서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겠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쵸? 자, 요거 다이아고널은요, 자, 아래로 해서 빗질을 해서 위로 살짝 올려서 잡는데, 아래로 사이드 베이스 잡을 수 있겠죠. 언더로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오버로 사이드 베이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프 베이스도 잡을 수도 있겠죠. 언더로 오프 베이스, 오버로 오프 베이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아래로 다 오프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뭐예요? 버티컬에서만 사이드 베이스를 할 수도 있는 거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다이아고널에서도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 베이스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아래로 잡을 것이냐, 위로 잡을 것이냐. 위로 잡으면 층이 많아지겠죠. 밑으로 잡으면 층이 적게 잡히겠죠. 근데 우리가 위로 층을 잡으려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층이 너무 급격하게 생기기 때문에 왜 2차 가이드선은 내가 어디까지 잡을지 나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짧은 긴 머리에서는 2차 가이드라인 선정을 잡아서 1차 가이드선에서 연결을 하니까 너무 쉬웠죠. 근데 짧은 머리서부터는 이제 그게 안 돼요. 짧은 머리는 내가 어느 정도 감 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곤을 자를 때 어때요? 많이 무거워요. 오버로 자르지는 않거든요. 언더로 거의 대부분이 자르거든요. 그쵸? 언더 사이드 베이스로 거의 대부분이 자릅니다. 왜? 층이 너무 많이 나면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층이 별로 없어요. 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얘는요, 버티컬이기 때문에 층이 많이 나요. 그래서 뭐예요? 가볍다. 가볍다. 아주 가볍다. 그쵸? 그러면 얘하고는 내가 기준선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준선 잡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로 조금 더 우리가 또 변화를 준 게 뭐예요? 처음에 버티컬을 온베이스를 잡아놔요. 그러면 기준선 잡아놨어요. 층을 어디까지 내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층을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약간의 무게감이 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요 사이드에 맞춰서 뭐예요? 다이아곤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라인 잡기가 너무 쉬워요, 안 쉬워요? 쉽겠죠. 정중선은 이래서 좋아요. 편해요. 정중선으로 커트하는 거는 이래서 아주 편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이프 잡는 방법. 네이프만 잡아도 제가 저번 시간에 몇 가지 나온다고 했죠? 기본 버티컬에서 다이아고널까지 해서 파팅을 나눠다 보니까 24가지가 종류가 나와요. 네이프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얘는 뭐예요? 얘가 또 기준선이 돼요. 어디 기준선? 이어 투 이어 라인을 시작하는 기준선이 돼요. 얘가. 맨 사이드에 있는 이 끝선이. 이 끝선이 뭐예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을 시작하는 기준선이 돼요. 그러면 양쪽의 대칭을 잘 맞춰야 되겠어요? 안 맞춰야 되겠어요? 커트선을 잘 맞춰야 되겠어요? 안 맞춰야 되겠어요? 안 맞추면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이 커트는요, 이어 투 이어 라인과 같이 백과 이어 투 이어 라인이 같이 연결된 커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셨나요? 백과 이어 투 이어 라인이 같이 연결되는 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언더존을 잘라놨어요. 미들존은 자, 언더존을 먼저 잘라놓고 미들존을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잡아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도 똑같이 버티컬, 다이아고널, 버티컬로 들어가시면 돼요. 버티컬, 다이아고널. 똑같이 세 가지 연결을 해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가장 쉬운 이제 요걸 한번 할 거예요. 아셨죠? 요걸 해서 버티컬을 해서 다이아고널 똑같이 다이아고널 진행합니다. 자, 각은요. 얘 잡을 때는요. 각은 아주 낮은 각을 잡을 거예요. 아주 센 각을 잡을 거예요. 뭐예요? 하이 그라듀에이션을 잡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잡을 때는요. 두 번째 미들존을 잡을 때는요. 아주 깊은 로그라를 잡을 거예요. 로그라. 층이 많이 없겠죠. 그쵸? 자, 네이프가 무겁게 자를 수 있는 방법과 네이프가 아주 가볍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대체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요, 네이프를 무겁게 잘라주시면 돼요. 요거로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요거 사용하시고요. 젊을수록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20대까지, 30대까지, 40대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목선이 짧을수록 좋아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 미들존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얘가 층을 더 안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낼 수 있죠. 기준선을 잡을 때. 얘도 똑같이 더 안 내서 더 연결을 해서 더 층을 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자, 미들존까지 해서 똑같이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하고요. 자, 오버존에서는요, 피부 파팅, 방사형 포인트 파팅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사이드. 사이드는요,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요 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요 선에 맞춰서 뭐 해주면 돼요? 자,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자, 직각분배의 비평행을 잡는 방법에 자연분배, 직각분배. 자연분배, 직각분배. 해서 라인을 잡는 방법과 변이분배, 평행으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비평행. 비평으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얘는요, 얘는 기준선이요, 1차 가이드선이에요. 얘는 기준선이 2차 가이드선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얘는 1차 가이드선이 깨끗해요. 처음부터 딱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변이분배로 잡아주시면 1차 가이드라인은 살아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떨어진 선이 딱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1차 가이드선은요, 나중에 꼭 수정을 하셔야 돼요. 2차 가이드선은. 그 대신에 1차 가이드선의 무게선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걔가 기준선이 돼요. 얘는 얘가 기준선이 되고요. 얘는 얘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얘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기준선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이걸 하셔도 되고요. 이걸 하셔도 되고. 어차피 여기서도 다이아곤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들어가야 돼요? 리버즈 다이아곤으로 진행해야 돼요. 전대가. 왜 들어가야 돼요? 요 선에서 이제 맞춰야겠죠. 이 선을 맞춰야겠죠. 그 대신에 여기에서요, 또 해야 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뭘 하셔야 되냐면, 엘리베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베이스에서 계속 올리셔서 무게감을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자르는 것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이드도 똑같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라운드로 가죠.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렇게 떨어져요. 얘는 이렇게 떨어져요. 얘는요, 이렇게 떨어져요. 차이가 분명히 다르죠?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어떤 게 더 안정감이 있어요? 얘가 더 안정감이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엘리베이션을 하는 이유는 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라운드. 얘는 뭐예요? 사각이죠. 그쵸? 사각은 가볍습니다. 라운드는 무겁습니다. 그쵸? 제가 근데 사각은 무겁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디에? 크레스트 윗부분의 사각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은요, 무조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각은 아주 가벼울 수 있고요. 위로 짧고 밑에가 길으면 무조건 가벼워요. 근데 위가 길고 밑에가 짧으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거잖아요. 크레이제이션, 유니폼, 인크리스. 얘 다 사각이 아니에요. 사각이죠. 위가 짧고 밑에가 길으니까 가벼워, 안 가벼워요? 가볍죠. 위가 길고 밑에가 짧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거워요. 무겁다. 가볍다. 그쵸?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 뭐예요? 여기다 엘리베이션을 줘주는 거예요. 요 라운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해가 됐어요? 얘도 똑같이 라운드 잡아주셔야죠. 무게감 형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미들존 자를 때 똑같이 진행을 해서 잘랐는데 미들존에서 또 형태가 또 바뀌어요. 자, 10대, 20대, 40대 이상 또 바뀌어요. 또 어떻게 바뀌느냐? 자, 여기서 미들존에서 다이아고널로 갈 것이냐? 다이아고널로 해서 변이분배해서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미들존에서 버티컬로 진행할 것이냐? 자, 다이아고널로 가는 것과 버티컬로 가는 것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다이아고널로 가는 건 무거워요. 리버즈 다이아고널로 가는 건 무거워요. 버티컬로 가는 건 가벼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큰 사람들은 뭐예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버티컬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에가 굳이 볼륨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다이아고널로 해서 무게감을 형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똑같이 위에도 똑같이 여기서 버티컬을 시작했으면 여기서 다이아고널로 시작했으면 위에도 다이아고널로 들어가고요. 옆에서 버티컬 했으면 여기도 다이아고널로 진행합니다. 스퀘어로. 이해가 됐죠? 파팅은요. 파팅은 방사형 포인트로 진행을 하고요. 버티컬은 사이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이아고널은요. 리버즈 다이아고널로 진행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자, 나눠서 하자고요. 아셨죠? 반, 여기 몇 명이야? 4명. 4명. 요렇게 4명. 요거 하세요. 다이아고널. 요 4명은 요거 하세요. 아셨어요? 나는 요거야. 다이아고널. 요거는 30대 미만. 얘는 40대 이상. 40대 이상은 이렇게 커트 하시면 되고요. 30대 미만은 이렇게 커트 하시면 돼요. 나이별로 커트 스타일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쵸? 얼굴형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디자인은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우리가 사람이 왔을 때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근데 손님들이 난 무게감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나이가 많았어도. 그쵸? 우리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랐어요, 어제. 응? 그쵸? 왜?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커트를 해라는 법이 없어요. 아시죠? 단지 이런 개념이라는 것만 알고 가시라는 얘기죠. 네. 준비합시다. 참고로 지금 제가 살롱에서 머리 컬트할 때는요, 사실 여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머리 잘라요. 그리고 엄청 꼼꼼해요. 사람을 할 때는? 네, 사람을 할 때는. 본 거 또 보고, 빗질 내서 또 문제가 있는 거 또 보고. 몇 분이나 걸려요? 10분이요. 오. 10분 디자인, 10분 마무리. 20분 끝. 드라이 10분. 총 30분. 10분, 10분 마무리에 10분 드라이. 샴푸 드라이. 30분이면 다 끝나야죠. 30분 넘어가면 얼마 받을 거야? 응? 야, 30분 넘으면 한 5만 원 받아야지. 4만 원 받아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자, 7등분으로 먼저 나누고요. 지금 30대 이상가요? 지금요? 저는 다이아고널로 다 들어갈 거예요. 버티컬 다이아고널로 다 들어갈 거예요.
바닥에 조금만 더 돌리세요. 네. 자기가 돌릴 거. 나보고 돌리지. 하여튼 자기 편하다는 말. 자기 편한 대로 해. 자, 처음에 기준선 잡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중에 있다겠죠? 버티컬, 다이아고널, 버티컬, 다이아고널 있다고 그랬죠? 자, 처음에 버티컬은요.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버티컬 잡고요. 또 버티컬 잡아서 사이드 베이스. 처음에 잡을 때는 무조건 온 베이스예요. 온 베이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이드 베이스로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하면 콘케이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도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쵸? 또 한 가지 이 버티컬도요. 버티컬 방법도 달라요. 버티컬 하는데 계속 뭐예요? 다이아고널로 가는데 어때요? 얘가 피봇점이 돼 있어요. 얘가 방사형 포인트를 해서 방사형으로 또 나가요. 그런 다이아고널도 있어요. 그쵸? 또 거꾸로도 있어요. 자, 버티컬로 들어갔는데요. 거꾸로 가요, 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얘가 또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포워드로 갈 수도 있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뭐죠? 다이아고널로 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이아고널 한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죠. 정중성. 우리 해봤나? 안 해봤지? 여성 커트 할 때 이 방법 쓰죠. 다이아고널. 다이아고널로 해서 직각 분배해서 다이아고널을 잡아요, 라인을. 여기서 똑같이 다이아고널 해서 라인을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고널 잡으려면 기준선을 내가 어디서 잡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을 잡고서 다이아고널 들어가면 너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버티컬 온베이스를 먼저 잡아요. 버티컬 온베이스를 해서 커트 라인을 먼저 잡고요. 이제 만만치 않게 쉽지 않습니다. 버티컬. 자, 기준선을 먼저 잡아놨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런 다음에 다이아고널이에요. 다이아고널. 기준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요 기준선 잡은 거대로, 기준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다이아고널. 근데 이 밑에는 요거 한 번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요 상태에서 끝나면 얘는 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얘는 층이 안 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르고 살짝 올리면 어때요? 삐져나오는 머리들 또 있어요. 얘 잘라줘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게 연결되는 선까지 잘라주셔야 돼요. 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여기 또 사이드 보여드릴게요. 자, 갔어요. 다이아고널 해서 잡아주면 기준선 잡았어요. 층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엘리베이션으로 층을 또 내요. 이렇게. 층 내서 어디까지? 얘 기준선, 정중선에 있는 기준선까지 층을 내요. 오케이? 자, 또 내렸어요. 또 내려서 얘네들 또 사이드 잡았죠? 그럼 컨케이브 제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 안 잡아주면은요, 이 지금 엘리베이션 안 잡아주면 엄청 심각한 무게감이 생기면서 층이 없어요. 아셨나요? 그리고 연결이 안 돼요. 가위자국 뚝뚝뚝뚝 나 있어요. 응? 컨케이브 나와야 안 나와? 나왔어요. 나오죠?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체크. 다시 한번 체크.
다시 체크할 때는 어때요? 되게 조금씩 자르죠. 이렇게 하면 안으로 쏙쏙쏙 다 들어가요. 그쵸? 여기까지 자르고, 자, 두 번째 자를 때도 밑에 기준선 있어요, 없어요? 밑에 기준선 잡았죠? 요거 맞춰서 정중선 다시 버티컬 온 베이스, 버티컬 온 베이스. 아까는 하이 그레듀에이션 잘랐죠? 지금은 로우 그레듀에이션. 연결 쓱 연결됐어요. 그쵸? 똑같이 뭐예요? 대각 파팅으로 나눠서 저는 사실 이 파팅을 잘 안 나눠놔요. 그냥 바로 해요, 저는. 제 맘이죠. 그러니까. 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쉽죠? 자, 밑에 이제 어디를 잡아야 돼요? 밑에 기준선. 네. 밑에 기준선. 다 무조건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밑에 선이 기준선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밑에 선이 기준선이죠. 그럼 그 기준선에 맞춰서 잘라야죠. 층을 내가면서, 엘리베이션 층을 내가면서 잘라야겠죠. 층이 나야지 연결, 버티컬로 한번 또 맞춰보는 거야. 연결, 버티컬로 또 다시 연결됐나 안 됐나. 잘 됐죠? 자, 손 이쁘죠? 자, 다시. 땜빵 생겼어. 얘 원형 탈모 생겼어. 몸이 움직이면 이동 디자인. 몸이 움직이니까 이동 디자인. 그쵸? 자, 빗질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놓지 마세요. 콘케이브 아주 잘 나오죠? 자, 얘 똑같이 다 내려서 라운드이기 때문에 몸이 계속 이동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라운드이기 때문에 몸은 계속 이동하셔야 돼요. 네이프는 이동을 안 하고. 네이프요? 네이프도 이동을 해야 되지만 양이 적죠. 위로 올라가면서 반경이 넓잖아요. 응? 그래서 더 많은 이동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이 기장이 지금 제가 자르는 거가 대칭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지금 이 기장이 뭐예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의 기준선이라는 거예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의 기준선. 이해가 되셨어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의 기준선. 얘가 맞아야지만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버티컬 크로스 체크. 버티컬 크로스 체크. 요 기장과 요 기장이 얼추 맞아야 돼요. 그것도 콘케이브로 연결된 거죠? 콘케이브 네. 또 사이드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죠. 좋겠다. 그죠. 좋겠죠. 너무 잘 맞으니까 좋죠. 응? 체크는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응? 체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컨케이브 나이 나왔죠? 얘는요, 나중에 따로 자를 거예요.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이프. 네, 나 마지막에 잘라요. 얘는. 자, 요 상태에서 또 사이드를 먼저 가셔도 되고요. 사이드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머리를 잘라도 되고. 사이드 먼저 갈게요. 사이드 똑같이 사각형이죠? 그쵸?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자연분배의 비평행. 뭐가 기준선?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 1차 가이드 기준선. 자, 비평행으로 가면, 변이분배의 비평행으로 가면,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 자, 이 상태에서 끝났다? 아니다. 다시 엘리베이션. 차이가 나죠? 층이나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자, 층도 똑같이 어떻게 층이 났느냐? 층을 낼 때, 이렇게 층이 떨어지면 이렇게 층이 나는데, 이렇게 층이 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층을 내는 방법이 있고, 요거 사진 찍었어요? 임진 원장님? 네. 이렇게 층이 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예쁠까요? 위에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자, 층을 내는 것보다는 뭐예요? 위에 거 층은요? 밑에 건 내버려 두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럼 위에 머리는 더 심각한 비평행이 나오겠죠. 그쵸? 맞아요. 참 커트 어렵죠. 응? 별걸 다 공부를 더 알아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진짜 그냥 묶고 다녀? 길러서? 뭘 이렇게 힘들게 머리를 잘라 그냥 길러서 묶고 다니지, 그치? 왜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냥 속 썩여 그냥, 그냥 긴 머리 해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뚝뚝 잘라서 그냥 레이어 만들어주면 되지. 맞아. 아, 미쳤어, 그치? 자. 자, 이어 투 이어 라인이 기준선이 맞아야지만, 이어백 귀선이 커트선이 맞아야지만 양쪽에 있는 머리가 대칭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나오겠죠? 길이 보고. 안 보여. 이쪽이 좀 기네? 그러면 조금 더 자르면 되지.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머리 많이 잘라요? 적게 잘라요? 정말 조금씩 자르죠.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엘리베이션에서는 조금씩 진행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해놓으면은요, 여기서 층이 안으로 쏙쏙쏙 들어갑니다. 머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쏙쏙쏙 들어가는데 안정감이 있어요. 라운드. 요 선이 뭐예요? 라운드가 돼요. 오케이? 여기서 한 번에 딱 잘라놓으면 뭐가 돼요? 한 번에 쭉 올리면요, 이 선은요, 사각이 돼요. 이해가 됐어요? 한 번 자르고 쑥 올려서 자르고, 그럼 사각이 나와요. 사각이 나온다고. 한 번 잘랐으면, 여러 번에 나눠서 자르면 라운드가 나오고요. 머리 두상은 둥글다.
얘 머리가 왜 이렇게 거칠어? 스프레이를 많이 써서 그런가 봐. 드라이 하고 나서 내가 막 스프레이 막 뿌리니까. 사진 촬영할 때. 막 흔들리니까 머리카락이 엄청 날리거든. 진짜 막 정말 조금씩 섬세하게 자르죠. 자, 이렇게 삭에서 쑥 넣으면은요, 안으로 쏙 들어가요. 머리도 예쁘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탑 부분. 위에 머리 뭐예요? 말발굽존. 말발굽존. 그쵸? 크라운, 말발굽존. 우리는 말발굽존이라고 그래. 네. 크라운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말발굽존이에요, 우리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말발굽존에 대한 이론은 제가 더 정확할까요? 더 광범위하게 내가 설명해놨을걸요? 내가 자꾸 뒤로 가야 되지. 네. 자, 요 상태에서 뭐예요? 방사형 포인트. 방사형 포인트. 층을 어떻게 낼까? 스퀘어로 낼까? 스퀘어로 내면 층이 가벼워져요. 스퀘어로 내면. 자, 그레디에이션으로 내면. 그레디에이션으로 내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요런 머리 시작할 때는 약간 가벼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뭐예요? 스퀘어 파팅. 스퀘어라는 건 뭐예요? 두상 공면에 90도. 빗질과 판넬이 90도. 빗질과 판넬이 90도. 뭐예요? 온베이스 있죠. 정중선 온베이스. 얘만. 정중선, 기준선만. 다, 여기 다 온베이스에서 스퀘어로 자르지 마. 아셨어? 큰일 나지. 자, 지금 자, 기준선 잡았죠? 이 상태에서 기준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정중선, 리버즈로.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리버즈, 오프 베이스. 그쵸? 이렇게 가도 선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밑에 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쵸? 어디까지? 이어 투 이어 라인까지. 이어 투 이어 라인까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요. 여기서 다이아고널을 이렇게 잡으면 사실 높아서 잘 못 잡아. 그래서 약간 트릭을 좀 쓰는 거야. 트릭을. 자, 여기까지 잡은 상태에서 뭐요? 다시 대극 파팅 가. 다시 고. 찾아. 선이 찾아. 몸이 이동 안 이동. 자, 똑같이 무거워졌다. 크로스 체크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때요? 조금씩 올라가면서 층을 조금 더 내준다. 그냥 한 번만 자르면 무게감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 그쵸? 우리 배웠잖아. 그쵸? 크로스 체크로 조금씩 또 올라가 준다. 크로스 체크로 가벼워지고 있죠. 그렇죠? 자,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대각 파팅. 네. 대각 파팅. 밑에 선 보여요? 네. 자른다. 맞춰서 자르는 거예요.
이동 디자인 정중선 맞춰서 커트를 해서 이동 디자인 해서 크로스 체크로 다시 왼쪽은 잘 되는데 오른쪽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 빗질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모발이 많으니까. 그렇죠. 머리숱이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위에 머리가 길잖아요. 길어서 빗질을 위에 머리를 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V라인이 떨어져요. 뭐예요? 여기 나와야지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커트가 된 거예요. 아셨죠? 나중에 안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면 안 돼요. 네? 아셨죠? 자르면 이해한대요. 네? 자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르면요? 아줌마 커트 돼요. 아줌마 커트 된다고. 네. 아줌마 커트 돼요. 그래서 자르면 안 돼요. 아셨죠? 잘라요. 자, 그리고 나서 앞머리 잡을 때는 뭐 후대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똑같이 라인 잡아서 뒷머리 다 끌어당겨 와서 라인 잡아서 연결. 그때 그 만들어 놓은 앞에 뾰족한 거는 건드리는 거예요? 안 건드리세요? 안 건드렸어요. 네. 그게 조금 길어. 기준으로 해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잘랐어요. 네. 자, 하세요, 이제. 이제 하세요. 발생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은 뜨기 시작해요. 짧은 머리는 탄성이 생기죠. 수술 치는 그 순간 뭐예요? 여러분들도 숯가위 비싼 거 써요? 네. 얼마짜리 써요? 숟가락만 제일 비싸요. 얼마? 50만 원? 싸네요. 네. 최고 비싼 거. 네. 최고 비싼 거죠? 제가 볼 때는 싼 거예요. 최소한 80만 원짜리 이상, 100만 원짜리 이상. 그래야지 머리가 안 손상이 돼요. 숟가위가 머리는 제일 많이 상해요. 일주일이면 머리가 급손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셨나요? 숟가위는 100만 원짜리도 똑같아요. 근데 요즘에 가을 보니까 힐링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게 있던데 그거는 안 써요? 네, 안 써요. 일반 그거랑 같이 있는 가을이 몰라요. 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거의 스카이 수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세요. 저는 오롯이 블런트 가위만 제가 90% 이상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가위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조그만 가위로. 그러니까. 예, 블런트 커트는요, 장가위를 못 써요. 무조건 작은. 나는 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손님 이따만한 사람이 가위는 조그만 거 쓰나 했어. 보니까 블런트 커트를 하는 사람들은 가위가 크면 불편해. 그래서 작은 가위를 쓰는 거야. 미니 가위예요? 네. 이거 공동구매 할까? 아니야, 100만 원 아니야. 얘 40만 원이야. 40만 원인가 50만 원밖에 안 해. 아니, 공동구매하면 더 싸지. 이런 건 올라가면 안 돼. 자, 어때요? 점점 만지니까 선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여기가 잠깐 무겁죠? 이제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걔도 그렇겠지. 똑같죠? 우리가 수술 쳐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세요, 이제는. 무겁다 싶으면 얼마든지 엘리베이션으로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아까는 정상적으로 내가 다이아고널로 해서 모양을 잘랐는데 안 이쁘잖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뻤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로스 체크로 지금 계속 하면서 엘리베이션에서 크로스를 해가지고 커트를 하니까 선이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이뻐졌잖아요. 그죠? 아까보다 이뻐졌잖아요. 선도 지금 드라이 한 상태에서 더 매끄러워졌어요, 안 매끄러워졌어요? 매끄러워졌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수술 쳐야 된다 고정관념 이제 버리세요. 아셨죠? 네. 네. 간혹인가 요즘 많아요. 요즘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많습니다. 근데 디자이너들이 지금 수술 안 치면서 커트를 구사하는 디자이너들이 요즘 없어요. 문제는. 공급과 수요 중에, 공급이 해줄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없어, 지금. 무조건 다 수치려고만 해. 배워야 돼. 빨리 배워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아. 신경을 까먹어요. 자, 점점점 무게감이 생기면 내가 조금씩 들어서 커트를 해주면 가벼워지는 거야. 선이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까보다 어때요? 응? 깨끗해졌죠? 그쵸?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수술 쳐야 된다는 고정관념 이제 버리시고 어떻게 했을 때,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도 자꾸 내가 체크를 해서 무겁네? 무겁네? 자꾸 체크를 하는 거야. 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선을 지킨다고 해서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드라이 다 한 상태에서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선이 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자, 봐봐. 지금 드라이 한 상태에서 또 체크하니까 더 깨끗해졌잖아. 드라이 해놓은 상태에서 커트하면 더 잘 보이지. 그쵸? 남자 커트도 기계 되지 말라고 가위 커트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가위 커트로 자르면 나중에 자랄 때도 좀 왜 훨씬 더 예쁘게 자라요. 바리깡하고 절삭력이 바리깡으로 자르면은요 사각의 커트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위로 자르는 거는요 라운드의 선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뭐 배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리깡으로 자르면은요 이렇게 잘려 나가요. 그쵸? 근데 가위로 자르면은 이렇게 잘려 나가요. 곡선을 더 그려요. 엘리베이션 개념이에요. 엘리베이션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가위 커트가 예쁜 거예요. 그리고 잘할 때 예쁘게 자라요. 잘할 때. 아셨죠? 그래서 가위 커트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귀 다듬을 때는 바리깡 돼야지. 저쪽은 돼야지. 그건 고객도. 이렇게 쓰나 봐. 남자들. 그럼. 달라고 오면은 여기만 뚜룩 튀어나와 있는 사람 있잖아. 네. 그게 이제 바리깡으로 돼서 그래요. 진짜 그게 진짜 되기 쉬운데. 네. 그게 바리깡으로 돼서 그래요. 자, 체크를 지금 계속 보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것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저는 보면 어디를 수정을 해야 될지 저는 한눈에 확 들어와요. 네. 그건 10년 걸려요. 미리 미용하지? 이제 해야지. 해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연구생이잖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연구하잖아요. 계속 연구하잖아. 그냥 여기서 멈춰 있지 않고 나는 계속 연구해. 자, 위에 머리는 더 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사실 지금, 요런 커트에서 요런 거를 지금 요렇게 다 디자인해서 뽑아내서 강의를 해주는 거는 아마 국내에서 제가 처음일걸요? 요렇게 디자인해서 강의하는 스타일, 이런 강의는 제가 아마 국내에서 처음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사실 강사님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가요? 맞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알아서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깊게 안 가르쳐준다. 깊이 몰라. 맞아요. 깊이 몰라서 그런 거야? 원장님은 잘못된 안 거, 왜 가르쳐주는 그런지, 게 아니라. 단점 같은 거를 많이 체크해 주시는데, 초보 강사들은 몰라요. 그 체크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탑은 엘리베이션이 안 되잖아. 탑은 엘리베이션을 짜기가 너무 힘들어. 대각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 각도 못 잡아. 그래서 탑은 어떻게 잘라요? 포인트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밑에는 엘리베이션을 자르는 게 정석이에요. 크레스트 윗부분, 말발굽존 윗부분은요, 포인트로 잘라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라주냐면, 가벼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질감. 이 질감이 약간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이프 쪽은 질감이 없어도 무게감 때문에 깨끗한 선이 더 연출이 되는 게 되게 예쁘고요. 탑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가벼움, 질감이 조금은 들어가는데 수술 쳐서 질감을 잡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로 해서 약간 살짝의 질감을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탑은요, 될 수 있으면 엘리베이션을 자르는 게 조금 쉽지는 않고요. 선을 얼마큼 지켰다 그러면 포인트로, 지금처럼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가발 갖고 오세요. 짝짝으로 자르는 거 제가 수정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짝짝으로 잘랐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다 수정 가능해요. 봐봐, 나도 이렇게 선이 안 맞잖아. 그러면 뭘로 잡아요? 포인트로 라인 잡는 거예요. 왜?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 100% 맞춰? 그쵸? 나도 전문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커트가 되게 빠르죠. 내가 10분에 다 끝내있죠. 이런 마무리할 때 제가 이 체크를 다 해요. 마무리할 때. 근데 그 마무리가 50%를 차지해요, 커트에. 지금 디자인 뽑는 거 50%, 마무리할 때 50%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마무리하는 건 무시해보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 미용사들은요, 커트 디자인 뽑을 때 80%에 마무리 20%를 봐요. 하지만 저는요, 디자인 뽑는 거 50%에 마무리 50%를 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마무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마무리할 때. 정주원 선생님이 그때 손님이 없어서 그런데 맞죠? 마무리할 때 제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죠. 1mm 단차도 용납이 안 돼요. 왜? 그 머리를 1mm의 단차는 일주일 뒤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뒤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커트를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요.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요. 요거. 이 뭐예요? 그렇지. 아이고, 잘 배웠다. 자, 위험지역. 위험지역 문제점 발생이 돼요. 자, 이렇게 뚝 하면은요. 이게 지 맘대로 놀아요. 구렛나루 위험지역이에요. 어때요? 흘러가는 방향으로 잘라줘야죠. 네. 혼자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고개는 똑바로 한 상태에서 문제점 발생이 돼요. 문제점 발생이 돼요. 아시죠? 정리하셔야죠. 그쵸?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단발 레이어 커트, 앞머리. 자, 드라이 할 때도요, 우리가 드라이 할 때도 그냥 일자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드라이 하지 마세요. 어떻게 드라이해요?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드라이 하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가마 모루가 있어요. 이 머리가 이쪽으로 안 가요. 거의 대부분이 눈썹 위에 가마가 있어요. 선생님도 봐봐요. 어디 있어요, 가마? 갈라지죠? 옆에 보세요. 옆에 선생님 보세요. 어디 있어요? 거의 비슷한 가마. 아니, 옆에 선생님 가마. 거기 비슷한 데 있죠? 여기 보세요. 거의 비슷한 데에 가마가 있어요. 요게 가마예요. 요거. 반가마라고 그래요. 반가마. 그 반가마. 이 반가마는요, 눈썹 위로 자르면 이마의 넓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눈썹 위로 자르면 이 가르마가 안 갈라지고요. 눈썹 밑으로 자르면 100% 무조건 갈라져요. 선생님, 앞머리 여기 드라이 한 번만. 드라이 못해요. 드라이 시간 아니에요. 됐어요. 커트가 더 바빠요, 지금. 자, 앞머리 잘라주고, 앞머리 잘라줘. 드라이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세요. 자, 하고 잘랐죠? 그렇게 보지 마. 안 해줄 거야. 지금 커트 시간이지 드라이 시간 아니잖아. 자, 커트 하기도 바빠, 지금. 리플레이해서 보세요. 저번에 했던 거. 기억이 날 거야, 아마. 그거 보면. 자, 하고 나서 다시. 자, 문제는 또 해놓으니까 얘가 쭉 빠지죠? 그쵸?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자, 얼굴이 역삼각형이거나 긴 장방형이거나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얼굴이 둥글럽적하거나 사각형이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잘라주세요. 포워드로 층을 내서 어떻게 요 부분에 삼각 베이스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가벼워졌죠. 그쵸?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안 잘라요. 왜 그럴까요? 긴 장방형이구나. 얼굴형이 아주 가름한 작은 사람들이, 얼굴이 작은 사람들에게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 잘라주는 거예요. 왜? 무겁게 놔둬야지 예쁘니까.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요, 얘를 거의 대부분이 다 잘라주셔야 돼요. 자, 잘라주니까 금방 어때요? 가벼워졌어요. 그쵸?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점이 또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아까 다이아고널 했죠. 다이아고널로 해서 우리가 뒤로 잘라놨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그레이데이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이, 떨어지는 이 부분이 머리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지금 이 다이아고널을 자르면 이렇게 커트가 돼요. 앞에가 길어지는 거예요. 앞에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겠어요. 그러죠. 자, 보세요. 어디에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 찾아보세요. 여기가 무게가 엄청 무겁지 않아요? 어? 무겁지 않아요?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해야겠죠. 제가 어떻게 자르고 있어요? 얼굴 쪽으로 당겨서 후대각으로, 포워드 대각 위로. 그러면 얘가 삼각형으로 떠져요. 아까보다 어때요? 아까보다 어때요? 포워드 대각 위로. 가벼워졌죠? 수술 치지 않으면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다. 무겁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수술 쳐서 사각의 커터선을 이용해서 커트를 하는 개념이 아닌 라운드, 이렇게 자르면 또 라운드가 또 되거든요. 이거 상태에서는 요거를 안 잘라주면 사각이잖아요. 그쵸? 요거를 앞으로 라운드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좀 지워도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자, 층이 많아진다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자르고 잘랐죠. 그쵸? 또 자르고 계속 자르잖아, 이렇게. 맞아, 안 맞아요? 그죠? 사방팔방으로 자르는, 지금도 대각 위로 잘랐으니까 가벼워져서 안 가벼워졌어요. 지금 요거 작업한 거잖아요, 요거 작업한 거잖아요. 그쵸? 또 있어요. 백에서도 똑같이, 백에서도 사각이죠? 백에서도 똑같이 자르고 잘랐어요. 요것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양쪽 다 지금 라운드 됐어요. 여기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잘랐죠? 층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라운드 또 된 거죠. 그쵸? 그 대신에 위로는 안 했죠? 크리스트 다 밑으로 지금 층 냈잖아요. 밑으로 다 레이어 만들었잖아요. 탑에서도 똑같아요. 탑에서도. 참 재밌죠? 방향성 진짜 재밌지 않아요? 자르고 그쵸? 앞에가 가벼워지잖아요. 지금 요 상태 앞에 층 다 냈어요, 안 냈어요? 이렇게 라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차 보세요. 2차 가이드선 라운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얘잖아. 요 앞에 지금 요 라운드이잖아. 지금 요 라인이잖아, 요 라인. 자, 요 라인 앞에 라운드. 라운드. 요 라인이잖아. 그쵸? 뒤에 머리 라운드. 그쵸? 참 재밌는 거야. 얘네들은 좀 더 길어서.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고 이거잖아, 지금. 약간 변형을 준 거지.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지. 응?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지.
해서 디자인을 뽑아야 되는 거고, 자, 비대칭 좀 갖고 와보세요. 다 갖고 와야지. 자, 여기서 우리가 다 잘랐어요. 커트를 다 했는데, 조금 뭔가 안 맞아. 그럼 우리 당황하지 마요. 당황하면 그 순간 고객은 보고 있어요. 고객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머리가 이제 자르다 보니까, 잘못 자르는 것 같아. 나 비대칭이야. 여기는 너무 잘 맞았는데 여기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신용을 해. 잘 나온 쪽을 먼저, 어떻게? 잘 나온 쪽을, 손질하는 척에. 그렇지. 잘 나온 쪽을 먼저, 아까 내가 배웠잖아. 조금씩 엘리베이션 올리라고. 올려. 엘리베이션 조금씩 올려. 근데 지금 가르마가 가운데 정중선. 정중선이 아닌데. 자, 손 아까보다 훨씬 더 예뻐졌잖아. 그쵸? 요 상태에서 다 했어. 아이고, 여기 있네. 또 잘라야지. 해서, 아까 우리 해서 잘라서, 라인, 백 맞춰서, 응? 가이드선 처음부터 다시 수정하는데, 파팅을 나누지 않고 수정하는 거야. 파팅을 나누지 않고. 여기서 또 다시 나눠서 하면은 초보구나. 이렇게 금방 느끼잖아. 그러니까 나누지 마서 다시 잘라. 이렇게. 자르고 나서 다시 이제 엘리베이션 또 올리는 거야. 이렇게. 체크하는 척 하면서, 여기 짝짝이네? 그러면서, 고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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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올라가. 점점 올라가라고. 자꾸 딸려와. 자, 어때? 자, 아까보다 어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뒷머리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여기서 지금 잘못한 거야. 자, 봐봐요. 이 선은 되게 가볍죠? 무겁죠? 얘를 잘못한 거야. 얼마나 네이프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느끼죠? 얘가 잘못하니까 이 사이드가 완전 다른 머리가 나와버렸잖아. 결론은 네이프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이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이프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지. 네이프 하나로 인해서 스타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네이프 하나를 이용해서. 이 단발만 가지고도 100가지가 나올 수 있어. 커튼 스타일이 이 단발 하나만 가지고도 100가지가 나와. 파팅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도 잘못했잖아. 수정해야지. 겁먹지 마. 파팅, 빗질 안 해도 돼. 어느 정도 형태는 잡혀있고, 내 머릿속에 컷 디자인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잡혀있잖아. 그러면 핀셋 잡지 말고, 체크하겠습니다 하고, 크로스 체크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 이렇게 수정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라고, 이렇게. 좋은 걸 하시는데. 근데 어차피 디자인은 다 잡아놨잖아. 어떻게든 짝짝이긴 하지만 디자인은 다 잡아놨어. 체크야. 체크 개념. 이거는 디자인을 새로 보는 게 아니야. 체크 개념이야. 단지 길이가 짝짝일 뿐이야. 맞죠? 디자인은 나왔어. 디자인은 나왔기 때문에 길이가 짝짝일 뿐이야. 그러면 짝짝인 부분을 맞춰주면 돼. 빗질은 처음에 시작했던 빗질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계속 선을 지켜서 만들어주시면 돼. 아셨죠? 자, 여기도 똑같이. 아주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아줬네, 내가. 우리는 이렇게 자르면 당황스럽거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머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절대 겁먹지 마. 그 디자인에 맞게끔 빗질을 그 방향대로 빗질을 해서 라인만, 맨 밑에 있는 라인만 맞춰서 다시 제커트, 크로스 체크. 또 체크. 크로스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 다른 머리가 나왔잖아. 그쵸? 다른 머리가 나왔죠? 요거 가봐주세요. 이거 봐봐. 자, 요 머리의 단점은, 틀린 점은 뭐냐면, 자, 얘하고 따로 놨어, 지금. 보여요? 예리해. 내가 찍어주니까 예리하죠? 근데 이거를 쓱 보면서 다 볼 줄 알아야 돼. 이제는. 그게 베테랑이야. 딱 봐서 쓱 지나가면서 그게 보여야 돼.
나도 지금 나 막 드라이 하다가 딱 봤잖아. 응? 그게 보여야 된다고. 그거 보는데 10년 걸려요. 그거 찾아내는데. 근데 이거는 크잖아. 아주 작은 거. 진짜 요 부분에 살짝 무게감 있는 이거까지 다 봐야 돼. 왜 그걸 봐야 되냐면, 그걸 봐야지 이분이 집에 가서 손질할 때 걔 때문에 불편해. 집에 가서 걔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해. 근데 그건 언제 잡을 수 있어요? 드라이 해놓은 상태에서 보여요. 절대 절은 상태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드라이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아까 저렇게 잡아내는 거. 그때만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저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무게선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그럼 어떻게 돼? 위에 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겁먹지 마. 또 맞춰. 어? 맞춰야지 어떻게 해. 뚜껑머리 만들 수 없잖아.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가 밑에가 컨케이브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위에 컨케이브는 완만한데 밑에 머리는 컨케이브가 강하다는 얘기야. 이 컨케이브가 강하다는 얘기야. 윗머리는 완만한데. 그럼 어떻게 돼? 밑에 머리를 완만하게 다시 잡아줘야지. 더 체크해서 잘라서. 맞아, 안 맞아? 어? 완만하게 잡아주면 되잖아. 이게 체크라는 얘기야. 연결을 시킨다는 게. 자. 아까보다 조금 더 낫죠? 여기서 똑같이 또 무게선이 생겼죠? 요거 생긴 얘. 아주 작아요, 안 작아요? 작은 부분이야.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얘. 말발굽존. 아주 작은 부분이야. 큰 부분은 아니야. 이런 걸 놓쳤어. 봐봐. 이런 걸 놓쳤다고. 그쵸? 이건 내가 자른 게 아니고 본인이 자른 거잖아. 이런 걸 놓치다 보니까, 자, 보세요. 그게 큰 부분이 아니에요. 많은 양이 아니고요. 정말 미세하게 작은 부분이에요. 여기 선생님 같은 게 1cm 차이 나는데도 훨씬 잘 잘랐다고 막 나가고 있잖아. 봐봐,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매끈해졌는데 지금 여기는 좀 아직까지 거칠잖아. 그쵸? 한번 볼까요? 거칠죠? 거칠죠?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우리 그 블런트 커트는요, 체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선이 깨끗해집니다. 자를 게 없을 것 같은데도요, 이렇게 빗질하다 보면요, 자를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뭐라고요? 지금 이 작업이 점에서 선에서 면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면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면 작업하고 있어요. 면 작업. 튜닝하는 거 그런 거요? 튜닝하고 개념 다르지. 응? 아니요. 크로스 체크에 더 가까워요. 크로스 체크. 자. 아까보다 어때요? 그 조금 잘랐는데. 조금 잘랐는데 느낌이 다르죠? 여기 다 자르신 분 계세요? 손가락 저거 갖고 가요. 제 거 다 잘랐어요. 가져가요? 아니요. 욕 좀 한번 먹지. 아니, 그거 말고. 요거 갖고 오세요, 요거. 요거 갖고 오세요. 자, 요거는요, 지금 자르는 거는, 자, 얘는요, 얘는요, 버티컬 다이아고널이에요. 버티컬 다이아고널. 얘는요, 다이아고널이에요. 뭐가 달라요? 굉장히 무겁죠? 가벼워요. 귀가 많이 파입니다. 그쵸?
층을 얘는 굉장히 많이 내요. 얘는요, 층이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무게감이 달라요. 대신에 얘도 똑같아요. 얘도 원리는 항상 똑같아. 다이아고널. 왜냐면 지금 선생님께서 잘 잘라서 라인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제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이아고널로 해서. 그쵸? 그 대신에 이쪽이 좀 웃겨요. 안 잘랐어요? 선이 지금 예쁘게 너무 잘 뽑아냈어요. 다이아고널 치고 굉장히 너무 예쁘게 잘 뽑아내서 제가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얘는 기가 안 파여먹어요. 얘는 기가 파여먹었죠. 얘는 기가, 왜냐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백에 있는 부분이 짧아지면 질수록 기가 파인다. 콘케이브가 급격하니까. 백에 있는 부분이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가 파이고, 백에 있는 부분이 층이 많이 없을수록 귀가 안 파인다. 그죠? 버티컬에서 양쪽 사이드가 층이 많을수록 귀가 파이고, 양쪽 사이드, 백 사이드 부분이 층이 없을수록 귀가 안 파인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할 때는, 귀가 안 파이는 커트를 할 때는 어떤 걸 써요? 대각 파팅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각 파팅을 해서 얘를 안 파여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각 파팅을 해서 이용을 해서 하다 보면 귀가 안 파이는데, 귀가 안 파이는 커트는 단점이 있어요. 얘가 뒤집어져요. 나중에. 이 부분이 이쪽 양쪽 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무게감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뒤집어져요. 전체적으로 얘가 제일 무거워요. 전체적인 머리 중에 얘가 제일 무거워요. 그러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가 뚱뚱해요. 커트를 해놓으면 뚱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예요? 위험지역. 위험지역은 뭐예요? 수술 쳐야죠. 그 부분만 수술 쳐요. 위험지역 부분이니까. 위험지역은 나의 의도 상관없이 무게감이 생기는 부분. 그래서 수술 쳐요. 그쵸?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내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조금 젊은 커트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이프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그쵸? 손이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죠? 네. 다이아고널로 자른 거는 젊은 커트로 수정 불가능하네요. 다이아고널 이 상태에서 젊은 층으로 자르려면은 젊은 층인데요? 젊은 친구. 처음부터 자체가 젊은 층이에요. 자체가 젊은 층이에요. 그래서 라인 정리, 귀 모양 만져서 정리, 끝. 끝. 쉽죠? 여기 정리 수정이. 수정리? 수정리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안 해요. 그냥 저기 스타일을 좀 해도 돼요? 그리고 옆에 선이 아까 옆에 선 층 냈어요 안 냈어요? 사이드 피부 파팅 했죠? 방사형인데 앞에 점만 방사형으로 했죠? 그쵸? 무겁죠 조금. 티닝은요? 자 이렇게 잡고요. 거꾸로 여기만. 얘네들은요 층의 머리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티닝 하지 마시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티닝을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티닝을 해주세요. 더 가볍게. 아시죠? 그리고 앞에 부분 층 살짝 내주고 위험지역. 자, 후대각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는 안 뻗친다. 아우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정리 좀 다시 해드릴게요. 단발에 레이어가 있는 거. 단발에 레이어, 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했죠. 뭐예요? 다이아고널과 버티컬 다이아고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프를 우리가 보면 지금 제가 기준점 세 가지 얘기했죠. 언더존에서 시작되는
언더존에서 시작되는 뭐예요? 정중선. 정중선에서 버티컬 온베이스. 온베이스, 온베이스, 온베이스에서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하시면 뭐예요? 떨어지는 선이 얘는 굉장히 급격한 컨케이브가 나오겠죠. 층이 엄청나게 많아요. 얘는. 버티컬은 층이 지금 제가 자른 건 층이보다 더 많이 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이가 훨씬 더 뒤에 백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이 이런 커트 잘라주시면 돼요. 그쵸?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정중선에서 버티컬에서 온베이스를 잡았고 항상 버티컬은 정중선 버티컬은 뭐예요? 온베이스로 시작한다. 온베이스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다이애고널. 층은 뭐 알아서 하라겠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정중선. 정중선에서 뭐가 있었어요? 다이애고널. 이렇게 시작한다. 떨어지는 선, 우리 항상 떨어지는 선 중요하죠? 떨어지는 선. 점점점 가면 갈수록 층이 급격하게 난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오케이? 층이 점점점 급격하게 난다. 내가 층이 가장 많이 나는 이 버티컬 다이애고널. 다이애고널은 층이 많이 안 난다. 다이애고널에서 층 많이 나는 방법은 뭐예요? 다이애고널에서 다이애고널을 한 상태에서 오프 빗질을 하면 되죠. 오버 오프 빗질을 하면 되죠. 그쵸? 오버 오프 빗질을 하면 되죠. 그쵸? 오버 쪽으로. 언더 쪽이 아닌. 그쵸? 위로 오프 베이스를 해주면 되겠죠? 사이드 베이스를 잘라주든지. 그러면 층이 급격한 층이 나는데 그 컨트롤하기는 쉽진 않다. 왜? 탑 부분에 있는 2차 가이드의 경계선은 어디까지 될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버티컬을 한 상태에서 잡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버티컬은 기준선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다이애고널을 하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다이애고널은 이 선이 내가 일정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버티컬을 가는 거는요. 가이드선을 내가 변형을 줄 수 있어요. 얘는 변형 주기가 힘들어요. 다이애고널은 내가 변형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버티컬 다이애고널은요. 내가 변형 주기가 쉬워요. 얘도 변형 주기가 쉬워요. 그쵸? 얘가 이 상태에서 이 변형 주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쵸? 얘는 이렇게 변형 주면 굉장히 심각한 뚜껑머리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먼저 할지 생각을 하세요. 어떤 걸 먼저 할지, 어떤 걸 디자인을 잡을지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시고. 네이프에서 진행을 했죠. 네이프 어떤 걸 선택할지 먼저 진행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 뭐 했어요? 이거와 이거 했죠? 그쵸? 뭐 이거는 쉬군 유목기잖아. 버티컬 안 되나? 아,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자, 호리존탈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호리존탈은? 호리존탈은 없다. 자, 호리존탈에서는 호리존탈에서 비평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호리존탈은 없어요. 네이프 시작할 때. 층을 내서 호리존탈은요, 어때요? 거의 대체적으로 호리존탈은 컨벡스나 수평일 때 호리존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발을 자를 때도 똑같이. 호리존탈로 가능하지만 그때는요 뭐예요? 컨벡스 라인 자를 때 호리존탈을 많이 사용합니다. 컨벡스 자를 때, 컨케이브 자를 때 호리존탈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컨벡스 사용할 때 이런 거 할 때 호리존탈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컨케이브 자를 때는 호리존탈 잘 사용하지 않는다. 다이애고널이나 버티컬 사용 많이 한다. 그래서 미드존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온베이스 정중선. 미드존도 똑같이 해서
다이아고널 진행을 했죠? 똑같이 진행하고 얘도 똑같이 버티컬 없이 그냥 무조건 다이아고널로 똑같이 올라가서 연결을 해주고 항상 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항상 커트를 진행할 때는 라운드, 사각이 아닌 라운드 꼭 지켜줘서 커트를 진행해라. 똑같이 다 라운드. 얘도 똑같이 하나 하고 두 하고 또 하죠. 라운드. 모든 커트에 다 진행할 때 라운드 꼭, 엘리베이션 라운드 꼭 진행을 해라. 그래서 탑 부분 할 때는 방사형 포팅 할 때 어때요? 예, 정중선, 온베이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정중선 항상 뭐예요? 온베이스. 정중선. 사이드 베이스. 얘는요, 오프 베이스. 오프 베이스로 진행해라. 아셨죠? 그래야지 컨케이브가 심하게, 백에서 미드존까지 컨케이브가 되게 심한데 사이드 베이스로 가면 또 짝짝이 나오고 완만해지잖아. 그래서 실수를 했죠 오늘. 정준 선생님 그래서 실수를 했거든요. 사이드 베이스로 가서 그래요. 양쪽 백사이드 부분이 오프 베이스로 해서 급격하게 컨케이브가 나오는데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던 거야.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에 아래, 그러니까 오버존과 미드존에서 연결이 무너져 버린 거야, 선 자체가. 그런 실수 참 많이 해요. 자, 이 상태에서 다 해서 갔고요. 사이드.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요 선 생겼죠? 이제 성겨서 층 막 났어요. 그쵸? 층 나서 다이아고널에서 기준선 잡고 선 밑에 있는 선 연결해서 백사이드에 있는 얘 기준선. 요 선이 뭐예요? 기준선. 기준선이 된다겠죠? 그쵸? 양쪽 사이드에 있는 기준선. 이어 투 이어 라인의 기준선. 이어 투 이어 라인의 시작 기준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백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 기준선에 맞춰서 이어 투 이어 라인을 자르는데 다이아고널로 파팅해서 다이아고널로 진행하고 또 연결해서 자르고 얘 또한 뭐 하겠어요? 엘리베이션 해서 라운드 만들어줘라. 라운드 만들어주고요. 똑같이 위에도 똑같이 다 진행해서 라운드 다 연결해서 맞춰주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앞에 프론트 부분 라운드 다시 만들어주고요. 오케이? 탑 부분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하면 어떻게 나와요? 세워놓으면 이런 머리가 나온다.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얘가 길어져요. 꼭지점이. 그래서 드라이 다 해서 모양을 잡아냈어요. 이렇게. 백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죠. 거의 대체적으로 이런 커트를 지금 한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의 이 커트를 요즘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고객님들도 중에서도 30대 초반에 있는 아가씨가 이 커트를 많이 주문해서 커트를 해요. 30대 초반, 20대는 조금 단발머리, 지금 저런 단발머리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30대 초반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커트를 많이 해달라고 주문을 해요. 왜냐면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커트를 많이 주문을 해요. 이 커트를. 이런 커트를. 그래서 무게감을 자를지, 앞에 위험적이나 이런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건 그거는 이제 노하우니까 그런 거 잘라주는 거는 사실 커트의 기법 중에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의 얼굴형에 따라서 잘랐지 안 잘랐지 그거는 이제 판단 누가 한다? 디자이너가 한다. 근데 단지 저는 이제 방법만 알려줄 뿐이지.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무겁게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얼굴이 긴 장방향이다. 그럼 잘라주고 포워드로 잘라주고 포워드 방향으로 많이 잘라줄수록 앞선이 가볍다. 리버즈로 잘라줄수록 앞선이 무겁다. 그것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고 깨우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자, 앞머리 드라이 하는 방법 알려줄게. 되게 좋아해. 자, 드라이는 제가 처음에 시간에도 항상 눈을 얘기했지만 급한 사람은 드라이 절대 못합니다. 급한 사람은. 아셨어요? 자, 앞에 사이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사이드 볼륨 절대 살리지 마시고, 볼륨 살리지 마시고요. 잡아서 쭉 당겨서 롤을 그냥 막 딱 놓으시면 안 돼요.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놔주세요. 깨끗하게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 올려요. 그 다음 쭉 잡아서 이 작업을 천천히 하면서 한 번에 다 잡아야 돼. 여러 번 하면 뭐예요? 오버 드라이 돼요. 오버 드라이. 한 번에 잡아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죠? 앞머리 드라이 해야겠죠? 자, 모루 교정. 모루 교정 무조건 들어갑니다, 앞머리는. 모루 교정 들어가고요. 노즐이 단 부분이 꺾인다. 노즐이 단 부분이 꺾인다. 볼륨 살리고 싶고 쭉 당겨서 천천히 놓을 위치에 살짝 놓으세요. 후대각 커트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뒤로 넘겨도 머리가 안 뻗쳐요. 근데 후대각 커트를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더 전대각으로 드라이 해야 돼요. 커트 자체가 후대각이 아닌 전대각을 커트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앞으로 드라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로 넘겨야지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내가 후대각을 커트하는 상태에서 전대각 커트하는 상태에서 뒤로 하면 그 전대각 했던 그 머리가 그리제이션이죠?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져요. 커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모루 교정. 앞머리는 무조건 모루 교정이 꼭 필수입니다. 왜? 가마가 있어서. 가마. 네? 가마가 지 맘대로 나잖아. 그거 뿌리 다 잡아야 돼. 맨날 오케이래. 그러면서 엉뚱하게. 맨날 오케이. 자, 천천히 하고, 뿌리는 죽이고. 뿌리 옆에 사이드 뿌리 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뿌리 죽여주세요. 자, 여기서 파팅을 탈 때는요, 자, 대각 파팅, 삼각 파팅, 그쵸? 삼각으로 타세요. 삼각으로 타셔서 뿌리 열주시고, 노즐이 단 부분이 꺾인다. 볼륨을 온베이스 많은 상태에서 열을 주면 뿌리가 살아있으면서 식겠죠. 기름은 어때요? 뜨거울 때 녹고, 기름은 차가울 때 굳어요. 모발은 단백질은 케라틴 단백질이에요. 뜨거울 때 녹고요, 식을 때 굳어요. 굳는다는 얘기, 굳으면 굳을수록 오래 가요. 맞죠? 열을 준 것만큼 식히는 시간도 똑같이 두어라. 봐봐, 대박 살았잖아. 그치? 모루 조정. 대박 살았잖아. 특히 여기는 머리숱이 많은데 여기 머리숱이 없어.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잡고 기다려. 급하니까 뿌리 못 살리는 거야. 급해서. 성격 급한 사람. 인정해? 성격 되게 급해. 뿌리가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성격 급한 사람들이야. 뿌리가 죽는 사람들은. 드라이 했는데 뿌리가 죽었어? 성격 급한 사람. 그렇게 인정하세요. 근데 성격이 안 급한데 뿌리가 죽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베이스 못 지켜준 사람. 온 베이스 못 지켜준 사람이야. 베이스 각도 못 지켜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볼륨 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응? 모루 교정, 수정. 에센스 발라주고. 자, 머리 숱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죠? 안 치고 라인 잡아낸 거. 응? 숱 전혀 안 쳤죠? 하나도 안 치고 이렇게 가볍게 자를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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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응?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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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오케이? 16가지가 되죠. 여기서 또 들어갈 수 있죠.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몇 가지가 돼요? 8가지, 16가지, 32가지.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지금 이 방법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은, 라운드는 더 정확하게 나온다. 결론은 이거잖아. 이거잖아. 하나로 봤을 때. 요 하나가 요거면 요거 하나. 요거면 2개. 하나 더 잡으면 3개 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치? 여기서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6개가 들어가면 6개가 들어가면 6개 들어간 거야. 한 면에서. 그럼 더 라운드가 더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더 잘 나오겠지. 그쵸? 여기에 이것만 있나? 아니잖아. 앞에서 볼 수도 있잖아. 그쵸?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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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어?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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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짧은 머리일수록 사각이라는 그러니까 사각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각이라는 이런 정육면체에 바위가 있으면 얘네들을 예쁘게 형태를 만들려면 정육면체에 있는 모든 면의 각을 다 잘라야지만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육면체에서 그 각을, 이 디자인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육면체에 있는 사각에 있는 정육면체를 모서리를 다 자르면서 나중에 섬세하게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형 디자인 뽑아내고, 선생님처럼 아까처럼 그렇게 짝짝이 해도 상관이 없어. 10분 안에 그 디자인을 다 뽑아내야 돼. 10분 안에 다 뽑아내고요. 샴푸하고 드라이 다 한 상태에서 다시 엘리베이션을 해서 다시 수정하면 돼. 겁먹지 마. 짝짝으로 잘라다가 해서 절대 겁먹지 마. 그 손님한테 머리 짝짝이 아니야. 아 잠시만요. 아직 커트 안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수정하면 돼. 엘리베이션으로. 아셨죠? 네. 그렇게 수산을 하는 게 베테랑이야. 어? 그게 베테랑이야. 짝짝으로 잘랐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말고 손님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 내가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션이 정말 우리 MMS 방해성 커트에서 그 엘리베이션은요 굉장한 테크닉이에요.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테크닉이에요. 어떤 머리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라운드를 만드는데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세요. 아셨죠? 모든 상황에서 다 써먹을 수 있다. 오케이. 습관 되겠어.